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1월 25일 챔피언스 리그 총 4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경기가 이제 2조 세비야 경기부터 시작을 해서 FGH까지 총 4경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조 경기입니다. 2조 4위와 2위의 대결이고 크라스노다르 대 이제 세비야. 그래서 직전 11월 5일날 세비야 홈에서 3대 2로 패배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점유율이 61대 39로 조금 전체적인 경기는 끌려다녔던 경기고, 유효 슈팅은 세비야가 10개, 크라스노다르가 이제 3개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세비야가 우세했던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 당시 이제 골키퍼 주전 골키퍼 사포노프의 그런 선방이 7개나 나오면서 슈퍼 세이브가 7개나 나오면서 그래도 경기력을 조금 잘했던 그런 모습인데 3실점으로 마무리를 했고, 참 그렇죠. 유효 슈팅이 10개를 했는데 선방이 7개 나왔으니까 3개가 들어갔다. 3실점으로 마무리했던 경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 페트로프와 스토스키 이제 그 수비수 측면 수비수들 둘이 지금 현재 부상이기 때문에 수비 부분에서 측면 수비 부분에서는 조금 실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측면 수비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사실상 여기서 또 패배를 하게 되면 지금 뭐 조별리그는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크라스노다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세비야를 보면은 경기 일정은 이제 세비야가 조금 더 불리한데 그 이유를 봤을 때 크라스노다르가 21일 날 7시에 경기를 했고 세비야가 22일 1시 30분에 경기를 해서 조금 경기 일정으로 봤을 때 3일 만에, 물론 두 팀 모두 거의 3일 만에 하는 거죠. 크라스노다르는 4일 만에 하는 거고, 날짜로 봤을 때 세비야는 3일 만에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 일정에서는 세비야가 조금 더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조별리그로 봤을 때 첼시가 지금 현재 1등, 같은 7점이지만 현재 첼시가 1등이고 세비야가 2등, 그리고 스타드렌이 3위, 그리고 크라스노다르가 이제 4위인데, 사실상 세비야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조별리그를 이제 토너먼트를 가는 거죠. 그래서 세비야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있긴 하겠지만 무승부만 해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이제 그 미드필더 라키티치의 합류가 되면서 조금 전술적으로 좀 괜찮아진 세비야의 그런 모습이고, 토레스 오캄포스의 측면에서의 공격적인 모습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비야의 주전 골키퍼 보노가 결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비수 헤수스 나바스 선수가 지난 경기 직전 그런 챔피언스리그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야가 홈에서 3대 2로 승리를 했고, 이제 홈 원정 바뀌어서 크라스노다르가 이제 홈인데, 세비야도 사실상 동기부여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비기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고, 크라스노다르는 지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크라스노다르가 조금 더 선방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기준점 2.5점인데 2.5점 정도면 두 팀 이 크라스노다르의 측면 수비가 뚫리는 점, 그리고 세비야의 그런 주전 골키퍼와 수비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는 2.5점 기준으로 다득점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베이스로는 2.5 기준 오바, 그리고 약간 부주력인 거죠. 크라스노다르 프렌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2.5바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F조 라치오 대 제니트 2위와 4위. 그래서 라치오가 1승 2무, 제니트가 1무 2패. 그래서 직전에 둘이 맞붙었을 때 11월 5일날 제니트 홈에서 1대1로 경기가 종료되었는데
라치오 입장에서는 제니트의 원정을 간 거죠. 근데 어쨌든 원정이었지만 전체적인 슈팅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점유율 같은 전반적인 흐름은 라치오가 조금 더 우세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미드필더 알베르토를 시작으로 공격수에 뿌려주는 알베르토의 그런 패스, 그런 것들이 이제 임모빌레하고 코레아 선수로 이어지는 공격 흐름이 괜찮았다라고, 최근에도 그렇고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전 미드필더죠.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와 그리고 주전 수비수 펠리페가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라치오라는 팀 전체적인 흐름이나 밸런스로 봤을 때 이 둘의 결장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전력 요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자국 리그, 러시아 자국 리그에서 이제 그로즈니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4경기째 패는 없고 승무해서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정 경기에서 특히 그런 실점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실점을 했을 때 PK로 실점을 한 경우도 2번이나 있었고, 수비 부분에서는 조금 제니트가 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수 주바와 그리고 이번에 복귀를 했던 그로즈니를 상대로 복귀를 했던 말콤이 출전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 제니트 역시 이번 경기 패배를 할 경우 사실상 거의 탈락이 확정이 된다라고 그런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니트 홈에서는 1대1로 비겼지만 이번엔 라치오 홈이죠. 라치오 홈인데 챔스 조별리그 특성상 한 팀이 2번 다 이기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라치오가 조금 그 제니트를 상대로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홈이죠. 홈인 것만큼 승리를 할 것으로 좀 보인다. 왜냐하면 라치오 입장에서도 여기서 승리를 한다면 사실상 조별리그에서 우세를 가져가는 거죠. 순위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경기는 라치오 그냥 승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G조, 디나모 키예프 대 바르셀로나. 그래서 3위와 1위 대결이고, 역시 디나모 키예프 역시 1무 2패, 바르셀로나가 3승을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디나모 키예프는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다음 라운드를 위해서는 역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결장이 좀 많죠. 디나모 키예프가 전체적으로 결장이 많은데, 수비수 6명 그리고 미드필더 5명이 현재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격수 로드리게스가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확정은 아닌 것 같고요. 결장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디나모 키예프가 이런 결장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르셀로나도 결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를 해야지만이 계속 라운드를 이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바르셀로나가 역시 지금 3연승을 해서 사실상 조별리그에서는 16강이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큰 무리 한 번만 비기기만 해도 끝나는 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바르셀로나도 이번에 좀 쉬엄쉬엄 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메시 이제 그 쿠만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메시하고 대용은 이제 일단 이번에 쉬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안수파티가 부상으로 현재 나오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수비수 피케가 이제 나오지 못하고, 부스케츠도 이번에 결장이 예상 확정이 거의 된 거죠. 확정이 됐고, 네, 움티티도 나오지 못하고, 로베르토, 그 다음에 아라우오 선수 모두 수비와 미드필더에서 조금 공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격 부분에서도 그렇고 수비와 미드필더에서도 좀 어느 정도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디나모 키예프 역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배당을 봤더니 1.65배인데 1.65배면은 바르셀로나 를 가는 이제 베터 입장에서는 먹음직스러운 배당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결장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당이 좀 측정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두 팀 모두 어쨌든 결장이 많죠. 결장이 많은데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좀 낮죠. 많이 낮은 상황이고 다음 경기가 오사수나와의 경기인데 그거를 조금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전체적으로 휴식을 좀 가져가는 그런 기분, 그리고 부상자도 있고, 그래서 디나모 키예프가 승리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한데 이 핸디캡을 봤더니 1점 프렌입니다. 디나모 키예프가.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또 원정에서 또 항상 그런 사고를 치죠. AT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연달아서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결정도 많고, 그래서 디나모 키예프 한번 1프렌 정도면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계속 사고치는 바르셀로나를 가기보다는 또 선수도 많이 뺐고 디나모 키예프로 한번 프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 1위, H조 1위와 4위의 대결. 그래서 맨유가 이제 홈에서 이제 바샥세이르를 상대를 하는데, 지금 H조는 라이프치히가 같이 6점으로 2위에 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3위, 3점으로 3위, 그리고 바삭쉐이르가 4위, 3점인데 뭐 6점, 6점, 3점, 3점이기 때문에 총 앞으로 3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좀 다른 조보다는 조금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1월 5일 날 바샥세이르 홈에서 원정을 간 거죠. 맨유 입장에서는 2대1로 패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경기 전체적인 그런 슈팅이나 점유율은 압도를 했지만 역시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공격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했고, 이 맨유가 그런 이제 그 무게 중심을 낮게 잡는, 그러니까 수비 위주의 그런 팀들에게 계속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파리나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을 낮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죠. 위로 올리는 팀이죠. 근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는 잘했지만 오히려 그런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에게는 계속 약했다. 역습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번에도 바삭쉐이르가 조금 그런 수비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바샥세이르를 봤을 때 사실상 맨유 경기 외에도 남은 일정이 라이프치히랑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쉽지는 않을 경기로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4일 전술로 당시 맨유를 2대1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모습 전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역시 약간 수비적인 템백을 기본 전술로 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주전 공격수 크리벨리하고 수비수 카이카라가 계속 결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2대1로 맨유를 승리했을 때 이 두 선수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그 멤버로 같이 한번 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샥세이르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론 아쉽긴 하죠. 주전 선수들이 결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승리했을 때도 이 두 선수는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맨유가 어쨌든 승리를 할 확률은 높지만 어쨌든 이 기준점을 봤을 때 이 바샥세이르가 프렌이 2점인데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2점 정도면 한번 맨유 입장에서도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선취 득점을 바샥세이르가 넣는다면 거의 2점 프레는 확률상 거의 끝난 거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있고, 최근에 그런 맨유가 조금 고전하는 모습도 이 경기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바샥세이르가 좀 더 낫겠다라고, 프렌이 낫겠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점 정도면 한번 원정이긴 하지만 바샥세이르 한번 믿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오셔서요,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